교재는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의 검정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합원가 계산에 적합한 기업들을 모두 고르면 도로미 항만을 건설하는 기업, 선박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 개인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기업, 건축을 위해 설계를 실시하는 기업.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뭐죠? 대량 생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때 활용되는 기업은 몇 번인가요? 다번. 개인주택 건설에 사용되는 붉은 벽돌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즉, 붉은 벽돌은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렇죠. 주문에 의해 제작되는 그런 개별원가 계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들이 되겠죠. 그래서 도로미 항만을 건설하는 기업이라든가 선박을 주문 생산하는 기업, 건축을 위해 설계를 실시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개별원가를 선택을 한다. 그래서 답은 2번. 자,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적용 산업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제조업의 경우 섬유업, 제품업, 철강업, 광업 등의 산업에서는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섬유업, 제분업.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하겠죠? 자, 서비스업 경우 법률 상담, 회계 및 세무 상담, 수산업 등은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그렇죠. 법률 상담은 개별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개별원가 계산을 적용하는 게 맞고요. 제조업의 경우 석유, 화학업, 플라스틱업, 화학약품 제조업, 시멘트 생산업, 전력업 등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네, 맞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한 거니까. 서비스업의 경우 보험회사, 증권회사, 은행 등에서는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보험회사나 증권회사, 은행 등은 같은 예금, 그렇죠? 예금의 종류도 동일한 거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생산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원가 계산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어요. 섬유, 제분, 철강, 광업 이런 데서도 개별원가가 아니라 종합원가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종합원가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작업 원가표를 작성한다. 제조 공정별로 원가를 집계 한다. 제조원가 보고서를 작성한다. 동종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이다. 아닌 것은? 1번, 그렇죠. 작업 원가표를 작성하는 것은 개별원가 계산해서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종합원가의 특징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원가표 대신 뭘 작성해요? 제조 원가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종합원가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자, 동종의 유사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경우 맞나요? 맞습니다. 주문을 받고 그 주문 내역에 따라 생산하는 경우는 개별원가죠. 다양한 품질의 제품이 한 개씩 생산되는 경우, 이것도 개별원가.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구분, 집계하여 계산하려고 하는 경우는 지시서별로 원가를 구분한대요. 그러면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원가를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얘도 개별원가.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6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7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8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9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0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1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2번.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3
공정에 투입되어 현재 생산 진행 중에 있는 가공 대상물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를 공손율이요? 공손율 아니죠. 그죠? 자, 얘를 뭐라고 해요? 완성도라고 하죠. 완성도라고 합니다. 생산 활동에 투입한 모든 노력을 제품을 완성하는 데 투입하였더라도 완성되었을 때 완성품 수량으로 환산한 것을 완성품 환산량이라 한다. 맞습니다. 동종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적합한 원가 계산 제도이다. 그렇죠. 대량 생산하는 업종에 맞는 거죠. 종합원가 계산 제도에서는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를 뭘로 분류하죠? 가공비로 분류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그러면 공손율이 뭘까요? 공손율은 이제 저희가 나중에 또 배우게 되는데 정상품에 비해서 품질이나 이렇게 규격 같은 게 떨어지는 거, 미달되는 어떻게 보면 불합격품? 이런 거에 대한 율을 나타내는 걸 공손율이라고 합니다. 6번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지, 섬유업 등 소품종을 대량 생산하는 업종의 원가 계산에 적합하다. 맞습니다. 2번째, 작업 지시서별로 작업 원가표를 작성한다? 지시서별로 원가표를 작성하는 건 아니죠. 자, 얘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완성품 환산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배분한다. 맞죠? 여러 공정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될 수 있는 원가 계산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7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과 비교하여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물어봤어요. 자, 개별원가랑 비교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사항은 뭐였죠? 기말 제공품의 평가죠. 자, 그래서 원가의 형태적 구분, 얘는 같습니다. 그리고 원가의 부분별로 구분하는 것도, 제조간접비 배분도 맞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항을 물어봤어요. 자,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기말 제공품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그럼 개별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조간접비의 배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원가가 바뀌게 되죠. 자, 그래서 개별원가에 중요한 것은 제조간접비의 배분이고 종합원가와 개별원가에서 가장 종합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말 제공품의 평가 부분에서 나타납니다. 자, 8번. 종합원가 계산을 설명한 개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제조간접비의 배부가 필요 없다. 종합원가 계산할 때 제조간접비 배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수주 수량에 따라 생산 수량이 결정된다. 수주가 뭐예요? 주문 받은 거. 그죠? 주문받은 수량에 따라서 생산 수량이 결정되나요? 아닙니다. 자, 수주 수량에 따라 생산 수량이 결정되는 건 개별원가 계산 방법이죠. 답이 2번이 틀렸고, 일반적으로 원가를 가공비와 재료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맞죠? 자, 가공비와 재료비로 구분해서 계산하고 한 종류의 제품을 연속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9번.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의 비교가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간접비의 배부 과정이 필요하나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맞나요? 배부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죠. 네. 자, 두 번째, 개별원가 계산은 다품종의 제품 생산에 적합하나 종합원가 계산은 동일 종류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개별원가는 품종이 여러 개이지만 하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종합원가는 같은 제품을 대량 생산할 때 필요한 겁니다. 세 번째, 개별원가 계산에는 완성품 환산량을 적용하나 개별원가인데 환산량이 필요한가요? 아니죠. 종합원가 계산은 그러하지 않다. 이거 3번 틀렸어요.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필요가 없고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완성품 환산량이 아주 크게 적용이 되지요.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은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예, 제조업 분야에서는 주로 개별 아니면 종합원가, 종합원가에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선택을 하겠죠. 자, 그래서 원가 계산 방식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과 종합원가 계산을 비교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적용 생산 형태를 얘기했어요. 개별원가 계산은 다종 제품의 개별 생산, 종합원가는 동종 제품의 연속 생산. 맞나요? 맞죠? 동그라미. 두 번째, 제조 지시서는 어떻게 나눴냐? 개별원가는 특정 제품별 제조 지시서, 종합원가는 계속 제조 지시서. 맞죠? 3번, 직간접비 구분,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반드시 필요함, 종합원가 계산은 원칙적으로 불필요함. 맞나요? 직접비와 간접비가 구분이, 왜냐하면 종합원가는 연속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불필요하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데 개별원가는 반드시 필요해요.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을 꼭 해주셔야 되죠. 4번, 원가의 집계, 개별 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기간별로 집계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제조 지시서별로 집계한다. 뭔가가 바뀌었죠? 서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즉, 개별원가는 제조 지시서별로 집계를 하고 종합원가 계산은 원가 계산 기간별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옳지 않습니다. 바뀌었어요. 11번,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또 찾아봅시다.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제조 지시서 또는 작업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제품의 개별적 구분이 표시된다. 종합원가에서 표시가 될까요? 아니죠. 표시되지 않습니다. 즉, 제조 지시서별로 원가를 집계하고 제품의 개별적 구분이 표시되는 것은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두 번째, 정유업, 제지업, 제분업, 제당업, 화학공업 등 주로 사용된다. 맞죠? 3번,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당월 제품 제조 원가를 당월 완성품 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다. 맞습니다. 4번, 종합원가 계산에서는 한 종류의 제품만을 연속하여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자, 대량 생산하기 때문에 모든 제조 원가가 그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발생한 직접비가 된다.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1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종합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찾아봅시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완성품 환산량은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이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기초 제공품이 없는 경우는 똑같아요. 단일 공정에서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원가 계산 방식이다. 자, 단일 공정의 단일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기업에서. 네, 맞죠? 대량 생산할 경우 계산하는 방식이고, 직접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여 원가를 계산한다. 재료비와 가공비로 구분하고 있지요. 완성품 환산량은 항상 투입된 재료의 양과 일치한다. 투입된 재료의 양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일치하지 않아요. 완성을 다 했다. 그러면 일치하죠. 그런데 완성을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완성도에 따라서 환산량이 다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3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의 평균법과 선일선출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첫 번째, 기초 제공품이 없다면 두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기말 제공품이 없다면 두 계산의 결과는 동일하다. 네, 동일합니다. 기초가 없든 또는 기말이 없든 계산은 똑같아요. 평균법에서는 기초 제공품의 진척도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자, 기초 제공품의 진척도가 필요한가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선의선출법이죠. 그래서 3번이 틀렸어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선의선출법에서는 기초 제공품 원가는 전액 단기 완성품 원가에 포함된다. 왜? 먼저 투입된 것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액 완성품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1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에 들어갈 적당한 말을 고르시오. 자, 무엇은 완성품 환산량이라고 하는 인위적 배부 기준에 따라 원가 배부를 통하여 완성품 원가와 기말 제공품 원가의 계산이 이루어진다. 즉, 완성품 환산량이라는 배부 기준에 따라서 배부하는 거예요. 답이 뭐죠? 완성품 환산량이 필요한 것은 종합원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종합원가 계산이 됩니다. 15번 단기 총 제조 비용이 기초 제공품 원가를 가산한 총 제조 원가를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자,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하고 총 제조 원가에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은 무슨 법? 평균법. 평균법에 대한 설명이죠. 자, 공식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월초 제공품 재고액을 더하고 단기
투입된 원가. 그죠? 요게 총 제조 비용이죠? 자, 요거를 누구한테 나눠주는 거예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을 이렇게 나눠주는 게 평균법이죠? 자, 그래서 평균법 계산이 됐습니다. 16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월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자, 월말 제공품 환산량 계산 방법. 자, 몇 번인가요? 월말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 제공품이에요. 완성품 아니라 제공품 수량 곱하기 완성도가 되겠습니다. 17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여 원가 요소별로 계산하는 가장 올바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올바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어요. 그죠? 자, 첫 번째.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럴까요? 직접비와 간접비의 구분이 중요한 것은 개별원가입니다. 두 번째, 고객의 주문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는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한 생산 방식이다. 주문에 의해서 생산하는 것은 개별원가죠. 기초 제공품 원가와 단기 발생 원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에 4번, 일반적으로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자, 답은 4번이죠. 재료비와 가공비의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재료비와 가공비를 구분하여 계산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뭐 때문에? 완성품 환산량이 다르잖아요. 투입 시점 때문에.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별도로 계산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서 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자, 18번.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 계산 시 평균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에서 고려해야 되는 원가는 단위당 원가에 고려해야 될 거는 뭐죠? 기초 제공품 원가의 합계죠. 왜? 기초 제공품 원가를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기초 제공품 원가 2번이 되겠네요. 자, 답은 2번입니다. 식이 어떻게 되죠? 월초 제공품 원가에다가 단기 투입 원가를 더해서 제품 제조 원가와 월말 제공품 재고액으로 배분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기초 제공품의 합계를 고려하셔야 됩니다. 19번.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에서 원가를 기말 제공품과 완성품에 배부하기 위한 절차이다. 올바른 순서는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되죠? 물량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자, 물량 흐름 파악이 제일 먼저 1번.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해야겠죠. 자, 그래서 2번.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면 이번에는 뭘 계산해야 돼요? 배분될 원가를 요약해야 되겠죠. 그래야 배분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3번. 그리고 완성품 환산량의 단위당 원가를 계산해야죠. 4번.
완성품과 기말제공품의 원가를 계산합니다. 5번. 자, 이 순서대로 작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C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자, C. 그리고 E. 배부될 원가를 요소를 요약하고, 원가를 요약하고, 그 다음에 단위당 원가를 계산한 후 드디어 완성품과 기말제공품 원가를 계산하죠. 답은 2번이네요. 자,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0번 월초 제공품 수량 550개, 완성도 40%, 제조 착수 수량 2,400개, 완성품 수량 2,150개일 때 월말 제공품 수량을 계산하면 몇 개인가 그랬어요. 자, 월초가 550개래요. 근데 완성도는 40%래요. 어쨌든 월초가 완성품 수량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 550개 더하기 2,400개는 완성품이 2,150개 더하기 X. 월말 제공품은 모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쪽으로 넘기니까 빼주면 되죠? 자, 빼기 2,150개. 그러면 X는, 자, 그럼 X는 몇 개인가요? 550. 계산기를 또 옆에다 갖다 놓으시고, 550 더하기 2,400 빼기 2,150. 그러면 800개가 되겠습니다. X는 800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죠.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